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번엔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1명은 이걸 몸속에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없앤다 하더라도 재발률이 무려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복부에 살이 찌면 이게 생길 확률이 2배로 늘어나고요. 반대로 살을 급격하게 빼면 이것이 생길 확률이 3.5배가 늘어난다고 하는군요. 네, 여러분 들으면 네. 들을수록 아리송하시죠. 뭘까요? 바로 우리 건강을 좀 먹는 돌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예. 나눠보겠습니다.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송영섭 한의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이호선 상담학 박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이 교수님, 네. 돌 가지고 계세요? 돌은 뭐 몸에 안 가지고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 근데 이제 주변에는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이 뭐 요로결석이다, 뭐 맞아, 담석이다 맞아, 해가지고 맞아. 말 그대로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풍을 네, 네. 호소했던 분들을 제가 눈앞에 봤기 때문에요. 예,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네. 생각도 들고 제 주변에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 친한 친구도 담석이 생겨가지고 초음파로 뭐 깨느라고 맞아요.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담석은 초음파로 못 깨고요. 네. 신장 결석을. 신장 결석인가요? 예, 예. 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예, 제가 의사가 아니어가지고 아무튼 지금 저 이호선 박사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예. 요로결석, 담석, 예. 신장결석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온몸에 돌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거의 몸에 생길 수가 있는데 어. 특히 이제 우리 그 최혜정 아나운서 같이 20대, 30대 여성들은 네. 눈에도 돌이 생겨요. 예? 네? 결막 결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화장을 지나다가 하다 보면 네. 화장품 가루가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쌓여요? 염증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돌이 생기는데 네. 막 까칠까칠하고 심할 경우에는 걔가 각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눈에 염증이나 각막을 갖다 손상을 입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 먹다 보면은 네네. 아마 우리 저기 누구야 우리 저기 김영 씨 많이 했던데 네. 갑자기 우리가 에 했더니 뭐가 톡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만한 거. 네. 그래서 치아가 깨진 거 아닌가요? 쌀알 같은 거. 예. 편도선에 생기는 돌이에요. 에? 그래서 이제 밥 찌꺼기 아, 같은 저는 게 혹시 그 생겨가지고 쌀 안에 돌이 들어있는 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죠. 냄새 네. 엄청 나는 거. 그것도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는 여기 침샘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물을 잘 안 먹거나 침샘이 마르게 되면 이 어쪽에 돌이 생겨요. 네. 힘이 쭉 나오다가 얼리 나오면 혀 밑에 네. 구멍으로 나오는데 네. 이 구멍으로 나오는데 거기가 막히면 갑자기 한쪽이 이렇게 붓는 거예요. 네. 양쪽이 다 부으면 볼거리예요. 오. 한쪽만 붓게 되면 그게 바로 그 저기 침샘에 돌이 생긴 거고요. 예. 근데 또 어디 생기느냐? 뱃속에도 생깁니다. 배도요? 네. 뱃속에도 음식물 오. 찌꺼기나 머리카락이 생겨가지고 아, 저기- 위에도 예. 생기네 진짜. 예, 위에 생긴 건데 저거는 배조하라고 그래가지고 예. 크게 생겨 한 주먹만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잘 뺄 수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또 어디냐? 40대 되면 많이 생기는 게 관절에 석회가 되면 그 석회도 일종의 돌일증이거든요. 예, 예. 무지하게 아파서 팔을 갖다 못 쓸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심한 경우에는 물리치료가 안 된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그 돌을 갖다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 지금 보니까 네. 몸속에 돌이 군데군데 다 생기네요. 예. 눈에 생기면은 그러게요. 눈에 결막결석, 네. 예, 치석, 치아에 생기면 치석, 그다음에 관절에 생기면 석회화 건염. 건염. 어. 이렇게 석회질이 생기고.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위에 생기면 위석, 편도선은 편도결석, 담낭에는 담석, 요래는 요로결석. 야. 보니까 진짜. 뭐 결석, 담석 이렇게 네. 나눠지는데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얘기했듯이 그 저번 아까 김윤호 아나운서 약간 헷갈렸잖아요. 네. 담석은 담낭에 생기는 거예요. 담낭. 네. 담낭. 쓸개. 네. 네. 쓸게 생기는 돌인데 이건 아까 했지만 비만이라든지 네. 당뇨라든지 임신 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는 예. 사람들이 네네. 들어가서 콜레스테롤하고 딴 거하고 섞여 생기는 게 바로 담석증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담석이 여기 담낭 요게 생기기 때문에 예. 여기가 평소에 안 아프다 갑자기 막 아프면서 네. 열이 막 날 경우는 급성 담낭염이 생기는데 이거는 수술을 받아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날 경우에는 바로 해야 되고요. 오. 결석은 뭐냐? 아까 얘기했지 그거는 신장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신장이 양쪽에 이렇게 콩팥이 두 개 있거든요. 예. 거기 생기는 돌이 중간에 내려오면서 아주 크면은 아싸리 통증이 안 생겨요. 예. 그게 좀 작게 되면은 내려오면서 중간에 요로나 요도를 맞게 되면은 아, 그래서 얘를 요로를 내보내려고 막 이렇게 비트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무지하게 아픕니다. 그건 아하. 칼슘이나 요산이 잘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칼슘 돌, 요산 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백질을 많이 먹을 경우나 물을 많이 안 먹으면 잘 생길 수가 아니,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네. 중노년층에서 많이 생긴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이승남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최혜정 씨 같은 경우 눈에도 생길 수 있다. 네. 이 얘기는 네. 젊은 층에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요즘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식습관이 좀 변하면서 좀 이제 젊은 층에서도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원래 같으면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걸 보면은 담석증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생기고요. 예. 요로 결석 같은 경우는 좀 남자한테. 남성분들한테 좀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근데
담석증 같은 경우는 이제 F4라고 있어요. 고위험군이. F4? 피메일 여성. 어. 그다음에 중년 뭐 50, 아니 그다음에 뭐 40 해가지고 중년. 예. 그다음에 다산. 그다음에 하나가 비만, 패티. 해가지고서는 네 가지가 F4라고 해가지고서는 담석증이 잘 걸릴 수 있는 고위험군인데 요즘 이제 다산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예, 이제 맞아요, 고위험군에서 좀 빠지긴 했는데 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비만과 여성, 여성과 그다음에 중년이에요. 40대, 50대. 예. 딱 전에요. 예, 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에스트로겐 때문에 네. 그 콜레스테롤 그 간 쪽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꾸 높아질 수밖에 아.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담석증이 조금 더 생길 수가 있고 네. 중년이 되면 될수록 그 담낭관 예. 그게 이제 수축하는 능력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역시 담석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비만 같은 경우는 요즘 자꾸 이제 고칼로리 음식이나 이런 맞아요, 것들을 맞아요. 많이 먹기 예. 때문에 예.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나이가 다운되는 이유도 역시 이 이유 때문이 가장 아. 커요. 고칼로리 음식이나 이런 것들 네, 먹기 네. 때문에 남성분들 요로결석이 젊어지는 이유는 맥주, 고기 이런 것들 있죠. 아까 얘기하셨듯이 뭐 요산이나 또 칼슘 이런 것들인데 통풍이 걸릴 수 있는 게 이제 요산들인데 맞아요, 얘들이 이제 맞아요. 고기나 맥주를 많이 먹게 되면 생길 네. 수가 있는데 이제 요즘 젊은 나이일수록 많이 예. 먹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나이가 다운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요산과 통풍 얘기할 때 저를 비춰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요즘 맥주 갑자기- 많이 안 드시잖아요. 네, 저는 맥주 그래서 잘 안 먹어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소주만 먹습니다. 예,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땀 흘리는 여름일수록 요로결석에 걸리기 쉽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아까 그 이 원장님 말씀하신 수분과의 관계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로결석 월별 진료 현황 2009년부터 2013년을 봤더니 여름철인 6월에서 8월까지 평균 환자 수가 10만 8,942명인데 겨울철 네. 12월에서 2월까지는 9만 2천 명 정도로 네. 여름철이 무려 16%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해봤더니 아까 얘기했듯이 박경영 예. 교수님 해봤더니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예. 수분이 부족해지니까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어야겠네요. 그렇죠. 결석이 많이 생기는 거 하나 있고요. 예, 예. 네. 또 여름에 뭐 많이 먹죠? 여름에요? 응. 탄산음료. 탄산음료. 야식, 야식도 많이 먹고. 치맥도 먹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쵸, 막 밤에 열대야가 먹게 되면 있으니까. 짠 거 먹게 되니까 짠 걸 예. 먹게 되면 나트륨이 많이 생기는데 예. 나트륨은 칼슘을 갖다 소변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소변에서 그 요소 때문에 칼슘이 많아지니까 네. 돌이 그만큼 많이 생기는 거고요. 한 가지 좀 아까 그 우리 소영 선생님이 아까 F4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F4 그랬잖아요. 원래 예. 4F예요. F가 4개다. 그러네. F. F.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 F분은 꽃보다 아름다운 남자 4명을 얘기하는 저 갑자기 좋은 게 나오나 했는데. 예, 아무튼 네. 자, 그래서 이제 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와 진실 코너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 몸속의 돌 위험한 진실 첫 번째. 몸속의 돌 이것 빼고 다 생길 수 있다. 아까 몸에 다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발은 없더라고, 발. 손도 없더라고요. 손발 빼고. 손발. 손발도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뇌 뇌? 빼고. 어. 뇌 빼고 다 생긴다고요? 뇌는 뇌는 왜 돌이 돌이 안 안 생기나요, 생길까요? 그러면? 뇌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네. 굉장히 이제 세밀하거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돌이나 석증 이런 것들이 생길라 그러면은 어떤 물질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침착이 되고 쌓여야 되는데 아예 그런 물질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뇌는 이런 결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뇌는 안 생긴다. 네네. 예. 네, 근데 또 돌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뭐 스님들이 네. 몸에 사리가 나왔다 맞아, 이런 맞아, 얘기가 맞아, 맞아. 있잖아요. 네. 혹시 이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결석 이런 거랑 같은 건 아닐까요? 아,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네. 근데 우리가 살이는 스님들 갖다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화장하신 다음에 네네. 나오는 건데 우리가 살이라는 걸로 원래 그 돌 같은 건데 네. 그 옛날 그 산사크리테로 하면은 그 소리가 몸을 의뢰하는 살이래요. 근데 살을 갖다 우리가 검사를 해봤는데 이상하게 이분 그때 성철 스님인가 네. 했더니 목에서만 몇 개가 나왔더라. 뇌에서만 한 몇십 개가 나왔는데 네. 이 살이하고 돌하고 분석을 해봤어요. 예, 네. 다른 근데 건가요? 우리 돌 같은 거는 네. 이게 누르거나 좀 딱딱하면 부서져요. 예. 근데 그 살이는 네. 얼마냐? 1만 5천 파운드의 압력. 우리가 강철을 다른 부수는 게 거네. 1만 2천 파운드의 예, 압력인데 네. 살이는 1만 5천 파운드의 압력을 더 가야지 단단하네. 부서진다는 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마 결석이랑 달리 왜 생기지는 모르지만은 다른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불가사의한. 예, 불가사의 맞습니다. 예, 그런 존재네요. 네. 예. 자, 보통 이런 경우도 있죠. 돌을 먹게 되면은 결석이 생긴다. 맞아요. 이거는 어떤가요?
돌을 먹게 되면은 대변으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절대 생기지가 않습니다. 혹시 맹장으로 가서 쌓이진 않나요? 아, 머리카락이나 아, 이런 거 보면 맹장이 맹장에는 거의 잘 안 쌓이고요. 그건 아주 나와요? 맹장은 굉장히 구멍이 작기 때문에 아. 분리 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맹장에서 아까 돌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맹장 자체에 돌이 따로 생기는 거고요. 아. 염증 때문에. 그러니까 돌은 무조건 빠진다. 네, 무조건 빠진다. 아. 근데 돌은 어떻게 잘 생기느냐?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짠 음식, 그다음에 고단백 음식. 네. 또 하나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이 있어요. 우리가 뭐라 생각하냐면 칼슘을 많이 먹으면 돌이 생길 것 같죠? 네. 네. 그런 네? 얘기 있었어요. 네, 그렇죠. 아까 칼슘이 쌓이면 돌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쌓으면 돌인데 네. 반대로 칼슘이 몸속에서 적게 되면 돌이 잘 생깁니다. 의외로. 칼슘 수치가 낮게 어렵네요. 되면은 왜 생기느냐? 네. 그 칼슘 수치가 낮기 때문에 우리 어. 몸에서는 수산염이라는 걸 갖다가 반대로 많이 내보내려고 그래요. 칼슘을 흡수하려고. 그럼 수산염 자체가 소변에서 칼슘이랑 만나서 돌이 생기기 때문에 어. 혈중 칼슘 농도가 낮으면 돌이 더 잘 생깁니다. 야, 이거 칼슘은 정말 네. 요물.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네네. 예. 그리고 또 아까 이승남 원장님께서 네. 그 요로결석이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런 산고의 고통과 비교하는 사람도 있고. 네. 실제로 진짜로 그냥 응급실에 그냥 입 벌리고 그냥 아예 실려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예. 어. 실제로 설경구 씨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서 실신을 했다고. 진짜요? 예, 그래서 기어서 병원에 가셔가지고 야. 뭐 진통제 맞고 그랬다고 하는 일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네. 많은 분들이 이거 안 아프면은 또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사실 이게 통증이라는 게 이 증상 어떤 질환이 가지는 네. 중요한 증상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도 사실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괜찮더래요. 네. 괜찮으니까 정말 괜찮은가 보다 했다가 사실 나중에 정말 낭패를 본 일이 있었는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통증이 있다가 없어지면 좀 나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고요. 근데 맞습니까? 목에 빠지기만 한 거예요. 아. 빠지지만은 그 사람은 이런 그런 그 돌이 생길 수 있는 몸 신체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생겨요? 계속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 또 한 자리에. 가지 뭐냐? 빠지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소변 내가는 길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중간에 아주 꽉 막혀가지고 통증이 없는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럴 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여기가 꽉 막히게 되면은 우리 저기 싱크대 막히게 되면 예. 어떻게 오줌이 안 나오겠죠. 위로 올라오죠. 물이 올라오죠. 아니 한쪽만 막히면 한쪽으로 나오니까 상관이 아, 없어요. 그래요? 예. 넘치듯이 얘기가 점점 해서 신장에 염증이 생기면서 신수정이라고 신장이 점점 넓어지면서 커지다 보니까 거기가 염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신장 기능이 망가질 수가 있기 더 때문에 위험해지네. 그래서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 없다 그래도 네. 정기적으로 검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예. 재밌는 거 하나 알려 드릴게요. 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돌이 잘 생기는 게 있는데 네. 어떤 음식이 있느냐 시금치는 다 아시는 거고 예. 자몽 주스, 자몽 자몽이요? 자몽 네, 주스요? 토마토 주스, 나 매일 아침 네. 먹는데. 토마토요? 사과 주스는 바로 돌이 잘 생깁니다. 오, 오. 다 아침마다 잘 네. 먹는 거. 그다음에 안 생기는 건 네. 뭐냐? 많이 먹는 오렌지 주스, 네. 레모네이드는 예. 돌이 잘 안 생깁니다. 오, 신기하네. 그러니까 재미있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팁으로. 예. 예. 자, 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리한 이것은 요로결석을 부른다. 이거는 다이어트다. 무리한과 어울리는 그렇죠. 단어가 맞아요. 다이어트예요. 실제로요. 그 가수 SG 네. 워너비의 이석훈 씨가 14kg을 감량을 네. 하고 요로결석을 앓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면은 다이어트를 굉장히 심하게 하면 요로결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소개하는 것 중에서 사실 다이어트랑 좀 더 연관성이 있는 건 담석증이기는 해요. 네. 담석증이랑 좀 더 연관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요로결석 같은 경우도 뭘 이제 흡수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흡수를 안 하게 되고서는 물 같은 것도 이제 같이 흡수를 하지 않게 되면은 네, 네. 빠지질 못하기 때문에 아. 그게 자꾸 이렇게 농축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요로결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 자, 이석훈 씨도 14kg를 뺀 다음에 요로결석, 네. 팔자주름, 신장염 때문에 고생했다. 라는 얘기를 토로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위석 치료 이것이 도움이 된다. 위석이라는 게 아까 위에 생기는 돌이라고 네, 그랬거든요. 개조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큰 뭐가 거 도움이 좀 될까요? 좀 어렵네요. 어렵죠. 콜라요? 와. 이게 도움이 돼요? 이건 이게 아닌 것 재밌죠? 같은데. 안 될 것 같죠? 네. 저도 이제 한 케이스 본 적이 있었어요. 한 네. 20년 전에 봤는데 딱 봤더니 진짜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크네요. 보냈는데 네. 굉장히 재밌는 게 나왔어요. 고대 구려병원에서 네. 1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네. 이 콜라를 가지고 네. 3리터, 네. 3리터를 먹게 하거나 네. 위 세척을 시켰어요. 넣어가지고서 네. 했더니 23.5%가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돌이 탄산 때문에 그런 건가? 예, 바로 탄산 속에 들어있는 그 이제 산화구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 가스 나오는 게 녹여주는 거고 함유질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지니까 밑으로 빠져나게 만드는 거고 아, 나머지 사이다도 환자도 괜찮겠네, 사이다. 예. 예. 안 돼, 사이다는 실험 안 해봐서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네, 내시험을 해서 이렇게 잘게 부숴가지고 네. 바로 그 빼서 없어졌기 때문에 네. 콜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데 이 콜라도 무슨 땡땡 콜라하고 땡땡 콜라 두 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어느 게 좋은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아, C콜라, P콜라 예, 있는데. 네. 콜라 비콜라.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 뭐 이를테면 뭐 지하철에서 요로결석으로 쓰러졌던 설경구 씨 얘기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설경구 씨 같은 경우에는 맥주,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요로결석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 맥주 많이 마셔라 해가지고 제 친구도 요로결석 뺄래다가 실신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예. 근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저 맥주가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예. 맥주가 이제 도움이 되는 이유는 예, 도움이 돼요? 아니,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네. 네. 소변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러니까 요로 결석이 이제 작을 때 많이 이뇨작용. 배출시켜 가지고서는 네. 이제 밖으로 자,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뭔가 결론적으로 아니네. 네. 아니다. 근데 어. 기본적으로 맥주 네. 같은 경우는 맥주의 이 알코올 성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 결석이 있는 데는 염증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염증이 오히려 좀 덧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2리터 이상의 그냥 물을 마셔줘서 네.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물을 마셔. 예. 근데 우리가 또 흔히 챙겨 먹는 비타민은 또 오히려 네. 요로 결석을 악화시킬 수, 요로 네. 결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네, 맞습니다. 비타민을 먹는데 네. 그 적은 용량 비타민 C 뭐 한 1000mg 정도는 네네.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네. 고용량 비타민 C를 많이 먹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그 칼슘이랑 붙어가지고 더 만드는 거 하나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요산 환자 통풍에도 나빠지기 때문에 어. 비타민 C를 고용량 뭐 6g, 10g 이렇게 먹는 거 좋지가 않습니다. 아, 예. 1000mg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저 마지막 삼겹살이잖아요. 네. 삼겹살과 요로결석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도 요로결석을 생기게 할까요, 아닐까요? 한번 이거 확인해 주시죠. 예. 어. 예. 요로결석이 생기게 하는 거죠. 나쁜 거니까. 왜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네. 짠 음식하고 고단백은 네. 돌이 생기게 하잖아요. 네. 삼겹살 먹다 보면 기름찌개 먹게 되고 짜게 먹게 되고 네.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네네. 좋지가 않습니다. 자, 안 좋은 음식에 대해 제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요로결석을 막아줄 수 있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네. 이 음식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개를 한꺼번에 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짠. 자, 하나는 매실처럼 매실입니다. 보이고 네. 하나는 치커리입니다. 치커리. 이 매실 같은 경우는 한의학에서 약재로도 쓰여요. 그래서 네. 덜 익은 매실을 안에 있는 씨만 빼가지고서는 네. 짓불에다가 이렇게 약간 좀 태워가지고 쓴 오메라는 약재로 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간담 쪽에 간장이랑 그다음에 담 쪽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약재이기 때문에 담석증 이런 거 생기시는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챙겨가지고서 뭐 청이나 아니면 네. 차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드시면 예, 좋고요. 매실을 드셔라. 예. 치커리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많이 낮춰주죠. 아. 그렇기 때문에 담석증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 음식을 좀 같이 챙겨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치커리가 참 맛은 있는데 저게 막 잔잔해가지고 잎이 쌈 싸먹기가 참 귀찮아요. 어. 네. 그래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좋았던 건 네. 뭐냐면 어쨌든 콜라 되게 의외였고요. 그다음에 매실이랑 치커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돌이 있다가 바깥으로 일단 배출이 된 분들은 네, 네. 어쨌든 길이 생겨난 거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은 뭐 다음번에 똑같이 돌이 같은 자리에 생긴다 하더라도 또 자연스럽게. 길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네. 쭉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는데요. 예, 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아니구나. 이게 뭐냐면은 돌의 네. 모양에 따라 달라요. 아.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우리가 보통 0.8cm 이하는 다 빠져나게 돼 있는데 네. 같은 0.8cm라도 이렇게 세모로 돼 있잖아요. 예. 어. 각이 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네. 걸리기 때문에 못 나가기 그렇죠. 때문에 크기, 다를 수 모양, 있다. 위치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예.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치유비책 족자 공개해 주시죠. 네. 이 원장님, 오늘은 거꾸로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은 방향 똑바로 확인 들었습니다. 잘해주시고요. 유비무화. 네. 네. 말씀 안 제일 하시도 좋죠. 알겠네요. 돌이니까 유비만 하면 안 생깁니다. 네. 자, 송 원장님. 수분 섭취. 예.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네. 요로결석 때문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지거든요. 네. 꼭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치유비책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